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들어가는데 네. 여러분 배상윤이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검찰에서는 김성태, 배상윤이라는 사람을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서 수사를 했는데 배상윤과 김성태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제가 들은 바로는 예. 야사에 속하는데 과거에 이 사람들이 뭐 룸사롱 뭐 이런 그 술집 이런 데에 호남에서 올라와서 사실 그 직업이 특별히 없는 분들이 이제 그런 유흥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도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웨이터를 했고 한 사람은 그래도 알뜰히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는 그 아가씨들한테 돈을 일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업을 두 사람이 각자 겁나게 열심히 살아갔고 이제 한 사람도 회장이 되고 다른 사람도 회장이 됐다. 즉 그것이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다. 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조폭들이랑 손을 잡은 게 아니냐 막 이런 의혹들도 네. 많이 있었고요. 예. 두 사람은 김성태, 배상윤 두 사람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쌍방울 대북송금 네. 그 경기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형 받고 대법에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대북송금 의혹. 예. 그 대북송금 의혹에서 김성태 회장이 운영했던 쌍방울 네. 그룹을 통해서 그 대납이 있었다는 거. 네. 거기까지가 지금 확정이 된 거죠. 네. 그 주요 당사자고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도 그 대북 송금에 함께 관여했고 일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쌍방울은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히토류. 네네네. 그 사업을 배상윤도 뭔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북 송금 관여자이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여되어 있는 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사건의 주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배상윤 뭐 필룩스 뭐 배상윤 뭐 옛날에 무슨 그 저녁 때 일하는 유흥업소 사람들의 돈 빌려줬다며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그룹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도 갖고 있고 IHQ 지분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명한 하얏트. 하얏트 호텔 지금은 팔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팔았습니다. 예. 하지만 과거에는 하얏트 그룹까지 소유를 하고 있었던 굉장히 큰 그룹이고 쌍용 자동차 인수까지 추진을 했었어요. 쌍용 자동차는 쌍방울이랑 같이 합쳐서. 예. 예. 그래서 KH 그룹의 사실 실체가 드러난 것이 예. 그 알펜시아 리조트를 이렇게 인수를 할 때 그렇죠. 그 최문순 지사가 있었던 시절에 예, 예. 경쟁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알펜시아 리조트의 두 개 업체가 다 KH 그룹 계열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정 입찰 의혹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 회사를 알게 된 게 하얏트 조폭 사건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배상윤 씨가 KH 그룹이 하얏트를 인수했다. 네. 그 돈을 주고 몇천억, 한 6천억 들어 인수한 것까지 다들 알았는데 네, 네. 어떤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됐냐면 전남 목포 출신의 네. 순호아파라고 있습니다. 순호아파. 저희도 했었잖아요. 예, 저희가 했었죠. 철거 용역도 했었던 예. 순호아파 뭐 그 순호아파 사람들이 그 하얏트면 정말 고급 호텔 체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호텔 로비에 등장을 해가지고 네. 우통 벗고 배상윤이 나와 뭐 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게 벌어진 다음에 이 뭐야 누군데 배상윤이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하얏트를 인수했고 하면서 혹시 배상윤이 과거가 뭐지? 네. 라고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왠지 중앙일보가 그 사건을 엄청 크게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또 들은 재밌게 봤어요. 제가 또 들은 얘기 그때 예. 안 해드렸나? 무슨 얘기 말씀이시요? 그 하얏트에서 예. 이 해도 되나? 저 무슨 말인지 뭔데? 그 주차장. 하얏트 그거 잘 모르는 근처에 얘기했어요. 하얏트 근처에 중앙일보에 중요한 분의 저택이 있답니다. 저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이제 조폭이 인수한 후에 예. 거기에다가 무슨 빌라동 같은 거를 지으려고 그랬대요. 하얏트 부지가 크잖아요. 빌라동 같은 거를 지으려고 그래갖고 거기 나무를 베어내는 바람에 예. 이를테면은 하얏트 쪽에서 그 중앙일보의 중요한 분이 사는 집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빡쳐갖고 중앙일보에서 뭐 반응이 안 좋았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이제 과거에 들었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작년 중앙일보 기사인데 중앙일보 예. 기사에서 배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 그 심층 취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전남 영광 출신이랍니다. 네, 네. 영광 고향까지 내려가가지고 맞습니다. 배상윤은 혹시 아세요? 네. 아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고향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상윤이는 조포가 아니에요. 그거 충청도 말 아니야? 충청도인가? 조포 아니라는 게 그 KH그룹이라는 멀쩡한 그 회사 우리 그 상윤이는 조폭은 아니지? 예, 뭐 이거지. 그런 식으로 어. 하는 그걸 자세하게 썼는데 네. 그러니까 현장 고향 사람들은 아니라고 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과거 보도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 배상윤 씨가 배 회장이 과거 팔레스 호텔 네. 살인 사건, 네. 그 조직 폭력배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거기서 한 팔레스 명이 호텔 죽었는 사건 사건. 컸죠. 네. 1991년에 있었던 팔레스 호텔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당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네. 주변을 통해서 이 배상윤 회장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만나기 전에 종로에서 그 성인 오락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맞습니다. 성인 오락실을 운영했던 그때 불과 25살 이 정도 때였어요. 네. 그때 성인 오락실 운영을 하면서 이제 뺏고 자시고 이렇게 하다가 네. 뭐 과거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기업 인수에 눈을 떠가지고 네. 40개 계열사를 거느린 KH그룹을 읽었고 그 회사를 인근 다음에 지역에 고향에 기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건실한 기업가로 관심 없고요. 살아왔다고 합니다. 관심 없고요. 이 그룹이 예. 아니 지금 굉장히 이제- 배상윤 회장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를 네.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그 뉴스에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거는 결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네. 연관성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KH 검찰 이제 수원지검이 이제 수사했던 내용인데 요 수원지검에서는 2022년에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KH그룹이 쌍방울이랑 비슷한 경로를 걸었다. 그래서 대북 경협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북한 측에 돈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북한에 돈을 보낸 대북 송금건에도 지금 그 쌍방울 김성태랑 KH 예. 배상윤이랑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김성태가 만났던 사람들 그 북한 민경연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네. 이 사람들 그대로 같이 만났고 이화영 같이 만났고 요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검찰이 당시 확인한 바로는 배상윤이 이때 김성태랑 동석을 해서 함께 북한 사람들이랑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네요. 예,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배상윤이 이재명 당시 2022년 얘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얽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혐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 11월 쌍방울이 100억 원어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요거를 전량 매입한 곳이 어디냐? 쌍방울이 매입한 거를 김성태의 페이퍼 컴퍼니인 착하니 인베스트라는 데서 인수를 한 거예요. 예. 요거를 인수를 했는데 당시에 또 KH그룹 계열사 장원테크하고 KHENT에서 30억 20억 원을 여기다 대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된 주식을 누구한테 갔느냐? 요게 이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변호를 했던 변호사한테 흘러다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정황이 있다.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죠. 즉 김성태와 배상윤이 짜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CB 같은 거를 발행을 했고 그 돈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로 흘러간 것 아니냐. 이것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상한 게 네. 이렇다면은 지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네.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하다가 네. 검찰에 의해서 소재지가 파악이 돼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잡혀왔죠. 잡혀와서 현장에 잡혀가지고 네. 골프장에서 앉아있다가 맞아요. 잡혔잖아요. 잡혀와가지고 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네. 그 우리가 대북송금한 거 맞고 그렇죠. 나 경기도 개입된 거 맞고 그렇죠. 라고 해서 아니 지금 내가 이제 미쳤다고 그 돈을 그냥 괜히 주겠냐. 그렇죠. 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쩐 일인지 배상윤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배상윤도 저기 초호화 뭐 요트 타고 다니면서 맞습니다. 호화판 도피 생활 한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왔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배상윤은 꼬리도 안 잡히고 불러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저께 SBS 뉴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저 8월 달쯤에 들어갈 겁니다. 8월 달쯤에 들어갈 겁니다 해서 아 잡았구나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희한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맞아요. 저 잘못했어요. 대북 송금. 근데 그거요. 경기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경기도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 제가 그냥 돈 벌러 간 건데.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밌죠. 이거 뭘까요? 이게 이 사람이 도망을 가고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진 사람이에요. 그걸 왜 못 잡아? 근데 제가 과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예. 들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배상윤이랑 딜을 쳤다는 거예요. 아. 검찰이. 그래서 들어와서 불어라. 예. 그래서 배상윤이 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배상윤이 조건을 내걸었다. 이거는 뭐요? 설입니다. 예. 팩트는 아니고. 설인데 무슨 설이냐면 배상윤이 내가 들어가서 모든 사실을 풀 테니까 대신에 우리 기업은 살려달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업인 다 그래서 됐네. 그래서 기업인이네. 그래서 검찰이 야 그런 거는 약속 못하지 라고 해갖고 그때부터 연락이 끊기고 잠수 타고 다시 도망다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당시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에 제가 검찰에서 이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저는- 검사한테 바로 들은 얘기도 아니고 예.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의 신빙성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예.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검찰 내에서도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빨리 잡아들여서 네. 대북 송금 사건을 계속 더 진행시키고 증거가 김성태 한 명보다는 배상윤 네. 두 명이면 훨씬 더 맞습니다.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반면에 다른 쪽 어느 힘은 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저거 지금 들어오면 안 돼. 저거 들어오면 큰일 나. 왜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에 네. 가까운 검사들이나 검찰 내 네. 세력들이 아닐까. 어. 저 그런 움직임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예. 있었고 그런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네. 연락이 닿고 네. 들어와라 네. 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이하게도 말입니다. 배상윤이 저 8월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내 돈 벌으려고 내 돈으로 그냥 했던 거지. 이게 경기도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났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화영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요거 재밌어요. 이화영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북 송금 요 사건을 특검을 해달라. 이거는 검찰에 이 사람 뭐 연어회로 자기를 무슨 뭐 매수하려고 그랬다 막 그 얘기 막 그랬었죠. 했었잖아요. 그러더니 이게 지금 이화영 지금 복역 중입니다. 복역 중인데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나섰어요. 이거 어제 이건 예. TV조선 특종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도망갔던 범죄자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피해서 도망가 있다가 동남아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나는 8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감옥에 있는 저 이화영은 이거 특검해야 된다. 이거 검찰의 야. 조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3박자네요. 4박자야.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요? 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야. 지금 뭐 어쨌든 대표죠. 네. 대표인데 김병기 대표가 뭐라 그랬냐.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은 윤석열과 정치 검찰이 합작한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다. 재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거겠군요. 어저께 나온 거죠. 어제 나온 거. 네. 그러면 이거 인터뷰 전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관련 이재명 지사 경기도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네. 자신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업무 협약을 맺는 것은 내 사업 이득을 위해서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다. 이게 김병기 대표 말이거든요. 그 대표 겸 지금은 대표 직무대행이고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SBS 특종으로 배상윤이 나오겠다고 한 거는 어제 밤이에요. 아니요, 그 다음에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린 겁니까? 그거를 어제 밤에? 받아서 올린 거예요. 아. 네.
그럼 어쨌든 이게 삼박자 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배상윤 들어오고 이화영 재수사 요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다시 재수사 촉구하고 네. 대법원 확정 판결 난 사건을 그다음에 네 박자가 뭐예요? 아니 저는 요 김병기까지 얘기하려고. 아, 예, 예. 아, 네 박자 해야지 송대관이 나오니까. 궁짝. 송대관이 나오려면 네 박자가 돼야 되는구나. 아. 윤석열 독재 정권과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주기 공작, 허위 기소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거죠. 배상윤이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라고 말한 게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건가요? 허위 기소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너무 시기적으로 딱 일치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기구 발족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어요. 야, 즉 이거는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대선 때까지는 이재명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써왔다면 이제는 혐의 지우기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다른 것들은 그냥 뭉개면 됩니다. 네. 뭐 공직선거 대법원까지 간 것도 파기환송된 것도 네. 그냥 저 공직선거법 바꾼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그다음에 법인카드니 뭐 다른 것들 다 뭉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 대북 송금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네. 지난주까지 이화영이 애매겼잖아요. 네. 나 사면 안 시켜줄 거야? 그렇죠. 나 사면 안 시켜줄 거냐고 라고 계속 애매겼잖아요. 이화영이 사면 안 시켜주면 뭔 말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7년 8개월인데 그 형 다 살면은요. 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도 못 나와요. 네.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수사 검찰 조작 수사로 튼 거 아닐까. 그러네. 자꾸 사면 시켜달라고 하니까 네. 아주 곤혹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지금 재수사로 지금 이게 지금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 아닙니까? 이화영 맞습니다. 사건은 확정 판결 난 거를 재수사한다고요? 이거 이게 무슨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처럼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지난번 한국일보 보도인데 배상윤은 안 잡히고 있다. 네. 2022년에 그 한국일보가 이 배상윤이라는 사람이 사라져가지고 안 나오고 있다라는 네.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특수부 검사 출신 모 변호사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네. 대개 해외로 도피한 특수범죄 피의자는 네. 출구 전략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잠적해서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모습을 드러낸 건 뭐냐면 배상윤에게 출구 전략이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 숨어있던 동남아에서 파파야 좀 먹고 망고 좀 먹던 배상윤이 갑자기 지금 왜 들어올까요? 지금 왜 들어올까요?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 김성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범죄가 있는데 네. 법도 있는데 네. 그게 이 정권이냐에 따라서 죄가 됐다가 죄가 안 된다면 이거야말로 법치가 무너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진 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배상윤은 기본적으로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배상윤이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자기 유리한 국면을 뭐 이용하려고 한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예. 자기 방어권이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정권일 때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디 비빌 언덕이 있는 정권일 때 들어오고 싶다. 그래 그 사람 선택이니까 오케이, 그렇죠. 뭐 그렇게 알겠는데 생각했죠. 예, 예.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화영 케이스는 완전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을 맞습니다. 이거를 검찰의 조작이라 해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여당에서 이게 검찰의 조작이 사실로 허위 기소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진실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기구 발족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야. 이거는 대한민국의
형사법 자체를 모든 법 자체를 실질적으로는 1인을 위해서 마음껏 요리할 수 있다라는 지금 네. 발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법 체계 전체를 흔들어 버리면 그 네. 피해는 고스란히 정말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범죄와 사건들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진짜 정말로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 피해들이 어마어마하게 몇 배로 돌아갈 건데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네.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 솔루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뭡니까? 지금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주장하는 것 중에 사심제 만드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헌법재판소법하고 이제 바꿔가지고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하겠다 뭐 그 이런 물을 거죠. 수 있게 네. 그 상고의 상고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건 만약에 된다면 이 정도로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난 피고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잖아요. 진술, 배상윤이라는 사람. 네네. 그러면은 새로운 진술이 나왔으므로 대법원 확정 판결 난 이 대북 송금 피의 사건도 한 번 더 해주십시오라고 헌법재판소 가기 위한 빌드업인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를 간다.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참 이런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를 가는 전례를 만든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를 가면 국민들이 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기 죄를 지우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법 구조를 왜곡할 수 있느냐라는 민심의 이반이 강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그렇죠. 때는 그 수는 정말로 이재명의 지지율,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저는 작용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네. 보고 두 눈 뜨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그러나 어떤 국민들은 더 평등하다. 네. 지금 이화영은 자기가 더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렇죠. 배상윤도 자기가 더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병까지 걸리고 뭐 이러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정말로 노느라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이런 거는 좀 국민 정서가 많이 다른데 지금 이제 저 빚 탕감을 해준다고 지금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런 죄탕감. 각종 죄를 지금 탕감하려는 지금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범죄 탕감, 네. 빚도 탕감. 탕감, 범죄 탕감. 범죄 탕감, 죄 탕감. 이 탕감 속에서 기쁜 사람들은 누구다? 죄 지은 사람들. 기분 나쁜 사람 누구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지금 실제로 빚 탕감도요. 네. 열심히 빚 갚으면서 온 사람들만 손해 본 거예요. 네. 심지어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지금 빚 탕감 해보면서요. 연체 기록도 다 없애준대요.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갚아가지고 조금 남은 사람들은 네. 그 탕감도 안 해주고 연체 기록도 남아요. 네. 뭐 이런 놈 세상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에이씨 막 살아버려야지라는 마음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건데 막 사는 게 낫다? 막사니즘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막사니즘이었거든요. 막사니즘이 이긴다. 먹사니즘이 아니라 막사니즘이었어요. 막사니즘이 이긴다 아닙니까? 야, 예. 그러니까 채무 탕감, 범죄 탕감 해주는데 막 살아버려라. 네. 여러분 막 사세요. 이거예요. 우리 그냥 막 살기 모임 하나 만들까요?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1년에 배상윤이 들어오고 이걸 민주당이 받고 예. 그다음에 이화영까지 얘기를 하고 이 삼박자 이거는 정말로 커다란 조율과 연출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또 떠올랐다. 네. 아마도 네 박자에 빠져 있는 한 가지. 네. 김병기 원내대표 네.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아. 충분히 네. 이것도 제 추정입니다만 네.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정치인이 아니라 네. 정치인이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고 그리고 국정원 출신입니다. 네. 국정원 출신이면 어떤 해외 어떤 공작이나 뭐 해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러면 네 박자 억지로 끼워 맞추기인가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국민이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른바 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 그래도 국민의 스톱해야죠. 상당수가 뽑았으니까 계속하는 거는 무리가 네. 있다고 생각해라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래도 양해를 해주실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래서 언제 재판을 받겠다. 제가 지금 제 개인 재판이 5건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물러나는 날부터 열심히 받겠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약속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약속을 안 하는 거는 물론이라니요. 원래 있던 혐의점 이거를 지우기 위한 어떤 모종의 작전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현직 대통령이 알고 있는 일이다. 혹은 현직 대통령이 용인했다. 혹은 현직 대통령과 공모했다.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정말 나온다면 국민 분노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과잉 충성인지 예. 뭐 밑에서 만들어- 알아서 하고 있는 건지. 알아서 갖다 바친다고 네. 뭐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네. 움직이다 보면 국가 법 체계가 다 흔들리고 네, 지금 말입니다. 그 검경 그 수사권 조정 네, 그 피해도 얼마나 지금 극심합니까? 일반 맞습니다. 경찰에서는요. 이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특히 사기꾼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죠. 사기 범죄의 대마왕 국가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 수사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면 근데 경제 범죄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말입니다. 이게 사실 이 살인범이나 상해범 예, 같은 경우는 형사범. 형사범들은 피해가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한이 되는 경향이 네. 있지만 사실은 경제 범죄는 집안을 파탄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이런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잡한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뭡니까 펀드 사기나 네. 몇차트 이런 것들 그 전에 검찰에서 했잖아요. 네. 이제는 그런 것도 딱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네.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그 수사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경찰이 갖고 있지 아직 못합니다. 네. 그러면 그 수사 노하우 쌓려면 몇십 년 또 걸리거든요. 네. 네.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 네. 모르고 오로지 자신들을 검찰이 탄압했다. 네. 자기들 죄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네. 민주당 여당 지금 현재 여당 세력들이 검찰에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뭡니까? 노무현 저기 전 대통령 그 네. 수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습니다. 진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수할 거야, 부숴버릴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20년 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 너무 무력감 느낀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지만 당연히 무력감을 느끼시겠지만 저는 어떤 네. 감정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승리의 환호감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 같고 패배 무력감도 그렇게 오래갈 수는 없다. 그렇죠. 일상이 되었고요. 예. 네.